왕의 곁에서 나라의 어머니라 불리며 최고 존엄의 자리에 올랐던 이들, 바로 조선의 왕비들이죠. 그들의 삶은 과연 화려한 궁중 생활의 연속이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음모와 배신이 도사리는 위태로운 전쟁터였을까요? 오늘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왕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던 여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볼까 합니다. 단순한 궁중 로맨스가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과 비극적인 운명들이 펼쳐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왕비의 자리는 그야말로 영광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왕실의 안주인이자 공모로서 그 위상은 실로 대단했죠. 금실로 수놓인 화려한 대례복을 입고 근정전 앞을 꺼낼 때면 모든 백성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편으로는 언제나 그림자 드리운 복도와 엿듣는 듯한 시선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왕비라는 존재는 단순한 왕의 반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수많은 정치적 압력과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서야 했던 운명의 주역이었으니까요. 때로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희생될 수도 있는 가장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을 알린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성종의 두 번째 왕비, 패비 윤씨입니다. 그녀는 본래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권신들의 견제 속에서 점차 위태로워졌죠. 궁녀를 질투하고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겼다는 죄목은 어쩌면 권력을 탐하던 신하들에게 그녀를 제거할 명분을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윤 씨는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폐위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차가운 궁궐 밖으로 내쳐진 그녀에게 내려진 것은 다름 아닌 사약, 독이 든 술 한 잔이었죠. 어린 아들 연산군을 남겨둔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던 패비 윤 씨의 죽음은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일 폭군의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씨앗이 되고 맙니다. 권력의 잔인함 앞에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중종시대, 또 다른 강렬한 왕비가 등장합니다. 바로 명종의 어머니이자 조선의 여왕이라 불렸던 문정왕후입니다. 그녀는 탁월한 정치적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며 한때 조선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인물로 기억됩니다. 문정왕후의 권력 장악 과정에는 늘 의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특히 전 왕이었던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궁궐에 심상치 않은 소문들을 몰고 왔습니다. 병약했던 인종이 문정왕후가 올린 떡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하했다는 이야기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인종의 죽음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한 문정왕후의 위압적인 모습은 그녀가 권력을 향한 욕망을 얼마나 강하게 품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 오가던 비밀스러운 대화들과 왕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또 하나의 미스터리, 그것이 바로 문정왕후의 이야기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입니다. 문정왕후는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그야말로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가 곧법이 되었고 궁궐 안팎의 모든 권력은 문정왕후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었죠. 이러한 위압적인 모습은 그녀가 권력을 향한 욕망을 얼마나 강렬하게 품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 오가던 비밀스러운 대화들과 전 왕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또 하나의 미스터리, 그것이 바로 문정왕후의 이야기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숙종시대로 접어듭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다툼과 비극이 왕비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었죠. 바로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입니다. 숙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장희빈은
그 사랑을 발판 삼아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파란만장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한때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궁궐의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섰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등극은 단순히 왕의 마음이 변한 것을 넘어 당시 조선을 뒤흔들던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정치 세력의 치열한 당쟁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이 지지하던 인현왕후가 물러나고 남인 세력의 지지를 받던 장희빈이 왕비가 되면서 궁중은 거대한 정치적 암투의 장이 되었죠. 왕비의 자리가 왕의 사랑뿐 아니라 어떤 당파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는 언제든 칼날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계산과 배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폐위되어 궁 밖으로 쓸쓸히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인현왕후의 쓸쓸한 뒷모습, 그리고 왕비의 자리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지었던 장희빈의 모습은 모두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정치적 필요가 얽히고 설키며 한 여인의 운명이 마치 파도 위의 배처럼 끊임없이 요동쳤던 시기였죠. 이처럼 사랑과 권력이 비극적으로 충돌하며 빚어낸 궁중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연민과 함께 권력의 무서운 속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조선의 마지막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조선 말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의 운명과 함께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왕비가 있습니다. 바로 고종의 비이자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외세의 침탈과 내부의 배신이 얽힌 음모 속에서 그야말로 처참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시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주변 강대국들의 야욕 앞에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압력과 조선 내부의 친일 세력, 그리고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사이의 복잡한 대립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죠. 경복궁의 고요한 밤, 어둠을 뚫고 침입자들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그날의 비극은 한나라의 주권이 유린당하고 국모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고종의 절규는 무력했던 한나라의 왕이 느꼈던 절망감 그 자체였을 겁니다. 불타는 궁궐의 모습과 함께 어두운 실루엣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명성황후의 마지막 순간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한나라의 운명과 왕비의 죽음이 이토록 처절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권력의 잔인함과 국가적 비극이 얼마나 무참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조선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비극적인 서막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조선 왕조의 왕비들은 때로는 권력의 중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 속에서 비극적인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